어느 날, 요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어머님? 내가? 그게 무슨 소리니? 오늘따라 어머님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길래요. 그래서 혹시 나쁜 일이라도 생기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내 표정이 그 정도로 어두웠구나. 하기사 세상 하나 있는 딸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애미로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니? 신우이가 왜요? 한동안 잠잠한 것 같더니만 어디 가서 또 사고라도 쳐왔대요? 에이,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새언니가 되어가지고선 신우이를 예쁘게 봐주지는 못할 망정. 저도 최대한 신우이를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치만 어쩌겠어요. 신우이 얘기만 나오면 일단 걱정부터 되는걸요. 신우가 과거에 저질렀던 과거들이 오죽 화려하냐고요. 내 딸이 사고를 쳤으면 얼마나 쳤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니 너는? 어머님, 혹시 까먹으신 거 아니죠? 저번에 신우이가 명품 사치에 맞들려서 식구들 몰래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써제끼다가 하마터면 신용 불량자 될 뻔했잖아요. 그때 김서방 몰래 대출금 갚느라 어머님이 저랑 아범한테까지 손을 벌리셨었고요. 또 어디 그것뿐이겠냐고요. 아,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딸한테 목돈이나 좀 해주려무나. 그거 보세요. 신우이가 또 사고 친 거 맞죠? 글쎄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면 어머님이 신우일로 저한테 손 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어머님. 아이, 솔직하게 말하면 목돈 해줄 테냐?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신우가 또 사고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어요. 에이, 한 집안 식구끼리 정없게 굴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어머님. 그동안 저랑 아범이랑 둘이서 신우이가 저지른 온갖 사고들을 대신 뒷수습하느라 허리가 얼마나 휘어져 나가는 줄 뻔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또 사고를 친 거라면 한 푼도 도울 수 없다 이거지? 네. 신우이가 갑자기 병원비가 크게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일이라면 도의적으로 생각은 좀 해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도 더는 어려워요, 어머님. 그날 밤. 엄마가 또 여보한테 손을 벌리려고 했다고? 이번엔 대체 왜? 내 동생이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어머님한테 계속 여쭤봤는데 끝끝내 돈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 거참 불길하네. 분명 동생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기긴 생긴 것 같긴 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신우이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눈치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안 그래도 어제 매제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었거든. 무슨 전화였는데? 매제가 먼저 전화를 해놓고서는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울기만 하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어봤더니 매제가 더 목 놓아 울어버리면서 죄송합니다, 매형. 죄송합니다, 매형. 그 말만 계속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다른 얘기는 일절 없었고? 그래서 나도 며칠 있다가 매제한테 다시 전화해보려고 했었어. 매제가 마음 좀 추스린 다음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여보 얘기 들으니까 나도 좀 불길하긴 하네. 분명히 신우이가 또 뭔 짓을 저지른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시간을 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엄마랑 동생이랑 매제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 먼저 연락이 올 거야. 무슨 일인지는 그때 다시 물어보면 되고
혹시라도 엄마가 동생한테 또 목돈 내주라고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 나도 힘들어서 더는 신우이 뒤치다꺼리 안 할 생각이니까. 잘 생각했어. 일단 우리끼리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당분간 먼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얼마 뒤.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왜? 엄마가 전화해서 또 무슨 이상한 소리라도 한 거야? 말도 마. 신우이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고 나도로 대신 좀 내주라더라. 뭐라고? 이혼 소송? 일전에 어머님이 신우이한테 목돈 내주라고 했던 얘기가 그래서 나왔었나 봐. 와,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진짜 염치 없다. 아니 어떻게 딸 자식 이혼 변호사 수임료를 며느리한테 대신 내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내가 지금 더 어이없는 이유는 두 사람 이혼 사유가 신우이의 바람 때문이래. 심지어 상간남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된다더라. 그래서 일전에 매제가 나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었던 거구나. 그때 나한테 죄송하다고 했던 말도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뜻이었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암튼 어머님한테 그런 일이라면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딱 잡아떼버렸어. 잘했어. 매제가 바람을 피운 거라면 가족으로서 당연히 이혼 소송을 도와야겠지만 동생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 상황이 다르지. 변호사비 대신 내놓으라고 억지 부리는 우리 엄마도 부모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내 말이 딸 자식이 바람을 피웠으면 당장에 정신 번쩍 들도록 혼부터 낼 일이지. 어떻게 며느리한테 변호사비를 대신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냐고. 그나저나 앞날이 걱정이다. 걱정이야. 여보, 앞날이 걱정일 이유는 또 뭐래? 동생이 이혼 당하는 거지 우리가 이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 성격이 가만히 있겠어? 신우가 이혼 소송하는 내내 변호사비 해달라고 들러붙을 거 뻔하지. 이혼당한 다음에도 신우의 생활비라도 주라면서 또 나한테 손 벌릴 것도 뻔하지. 그건 아무 걱정하지 마. 남편인 내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잖아. 엄마든 동생이든 이번 일로 여보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여보는 나만 믿어. 얼마 뒤. 혹시 오늘 밖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저녁 먹는 내내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를 않네.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 실은 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았거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심지어 대기업에서? 그렇다니까. 조건도 엄청 괜찮아.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한 계급 승진시켜주는 조건인데다가 연봉도 대기업 명성에 걸맞게 훨씬 높더라고. 그래서 다다음 달에 이직하기로 결정했어. 우와, 잘됐다. 안 그래도 내 사정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져서 걱정이 심했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이 잘 안 풀려? 잘 안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까딱했다가는 조만간 우리 회사가 파산하게 생겼다더라고. 그럼 여보는 어떻게 되는 건데? 회사가 파산하면 당연히 실직자 신세가 되겠지 뭐. 그동안 일한 퇴직금을 제때 받은 건 꿈도 못 꿀 일이고. 어쩐지. 그래서 여보 통장에 이번 달 월급이 아직도 안 들어왔던 거구나? 알고 있었어? 이번 달 월급 아직 안 들어온 거? 은행 볼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여보 통장이랑 내 통장이랑 같이 찍어봤거든. 근데 왜 지금껏 아무 말 없었어? 꼴랑 월급 조금 늦게 들어오는 일 가지고 사랑하는 내 남편 기죽이기는 싫었으니까. 그랬구나. 마음 써줘서 고마워 여보. 하여간 내가 결혼 하나는 진짜 잘했다니까. 나야말로 결혼 진짜 잘한 거지.
여보처럼 시어머니랑 시누이 사이에서 와이프를 잘 지켜주는 남편이 세상 또 어딨다고? 에이, 그건 오히려 내가 미안할 일이지. 엄마랑 동생이 툭하면 빌붙으려고 하는 통에 여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어. 남편인 나라도 직접 나서서 당연히 여보를 지켜줘야지. 그게 말처럼 절대 쉽지 않은 일이잖아. 자기네 식구들 편만 드는 남편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암튼 여보 정도면 100점짜리 남편이니까 앞으로도 나한테 절대 미안해하지 마. 여보 회사 일도 분명 좋게 잘 해결될 테니까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마 뒤. 결국 회사가 파산했다고? 오늘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그러더라고. 우리 회사가 내일부로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 길 찾으라고. 그럼 지난 2달치 월급이랑 그동안 일한 퇴직금은? 아무래도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아. 회사에 돈이 씨가 말라서 폐업을 하는 건데 월급이랑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 하긴 그건 그렇겠네. 많이 속상하지 여보? 그게 그러니까 속상하다기보다는 미안해 자기야. 남편이랍시고 호강은 못 시켜줄 망정 이렇게 무능한 실직자 백수신세가 되어버려서.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 생계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난 조만간 대기업으로 이직도 예정되어 있고. 근데 여보, 내가 지금 진짜 화나는 게 뭔 줄 알아? 그게 뭔데? 난 말이야. 여보가 이대로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해도 상관없고 재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하면 학원비랑 용돈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거든? 그치만 사랑하는 내 남자 입에서 무능한 실직자 백수 신세 운운하는 말 나오는 꼴은 도저히 못 참겠어. 내 남편 기죽어 사는 꼴은 절대로 못 본다고 난. 물론 나도 여보 마음 잘 알지. 그치만 현실적으로 앞날이 걱정인 걸 어쩌겠어. 당장 우리 집 전세 계약 만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 집주인 성격 봐서는 재계약하려면 전세금 많이 올려달라고 어깃장 부릴 거 뻔한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랍시고 여보한테 떡하니 목돈을 안겨주지는 못할 망정 실업자 됐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 심정이 얼마나 미안하고 면목 없겠냐고. 여보가 자꾸 이러면 나도 진짜 크게 화내는 수가 있다. 내가 정말 그러길 바래? 그건 아니지만. 그럼 됐어. 집 전세금은 지금 다니는 회사 퇴직금으로 올려주면 되고 생활비는 조만간 이직할 대기할 월급으로 해결하면 돼. 그니까 여보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면서 마음부터 추슬러.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여보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려면 만만치가 않을 텐데. 물론 몸은 힘들겠지만 오히려 마음은 행복할 거야. 그동안 여보한테 받은 보살핌을 이렇게라도 되돌려줄 수 있으니까.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으유, 이 바보야. 뭐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계속 울고 그러니. 아내인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여보는 절대 미안해하지도 말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 내 남편. 나도 많이 사랑해 여보. 그나저나 동생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그게 왜 불안해졌는데? 지금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문득 불안해졌어. 오늘은 사랑하는 여보 덕분에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엄마랑 동생이 언제 또 어떤 식으로 우리의 행복에 재를 뿌려버릴지 모르잖아. 그래도 난 걱정 안 할래. 여보랑 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맞서 싸우면 되니까. 몇 달 뒤. 이제는 아주 며느리 직장까지 쫓아다니시네요.
네가 오죽 전화를 안 받았으면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하겠니? 그거야 어머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지 너무 뻔하니까 그랬던 거죠. 오죽했으면 어머님 배 아파 남 아범이 저더러 엄마 전화 받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래서 너 지금 일부러 시애미를 피해 다녔다는 거니?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이혼한 시누이한테 생활비 보태주라고 난리 피우실 거 뻔하니까요. 그까지 생활비 푼돈 필요 없어. 그럼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 새 직장까지 무턱대고 찾아오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아직 있지? 그 돈 그거 한 푼도 쓰지 말고 너희 시누이한테 싹 다 가져다 주거라. 뭐라고요? 제 퇴직금을 시누이한테 다 줘버리라고요? 그러는 너야말로 그게 그렇게 놀라서 자지러질 만한 얘기니? 너무 황당해서 그러죠. 분명 조금 전에는 돈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으면서 그 말이 채 몇 초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바꾸시니까요. 내가 언제 돈 필요 없다고 했더냐? 생활비 같은 그까지 푼돈은 필요 없다고 했지? 지금 우리 딸 상황이 푼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당장 큰 목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지.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며느리 직장에서 소리까지 지르고 그러세요? 우리 딸이 이혼한 김서방한테 위자료를 아주 크게 물어주게 생겼어. 엊그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더구나. 그니까 지금 어머님 말씀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시누이 위자료를 저더러 대신 해결해달라는 건가요? 왜? 너는 명색이 새언니가 돼가지고 시누이한테 그 정도 목돈도 못 해준다디? 시누이가 무슨 7살짜리 어린애인가요? 아니잖아요. 엄연히 다 큰 성인이잖아요. 모름지기 성인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스스로 해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왜 매번 저한테 손을 벌리려는 건데요? 내가 언제 공짜로 그냥 돈 해주랬어. 일단 당장 급한 위자료부터 해결해 놓은 다음에 우리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천천히 갚아주면 되는 거잖아. 더군다나 너는 그까지 퇴직금 없어도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지만 우리 딸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위자료 제때 못 물어주면 신용불량자 될지도 모른다고. 그건 어머님이 지금 아범 사정을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내 아들이 뭐가 어쨌다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기라도 했어. 잘난 내 아들 덕분에 걱정 없이 잘 지내면서 무슨. 됐습니다. 그 얘기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제발 한 번만 솔직해져 보세요, 어머님. 그동안 신우가 저희한테 손 벌렸던 돈을 갚아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건. 그죠? 신우가 저희한테 돈 갚은 적 한 번도 없었죠? 그럼 얘기 끝났네요. 신우의 이혼 위자료에 10원 한 장 보탤 생각 없으니까 업무 방해하지 말고 이만 돌아가세요. 그날 밤. 그래서 엄마가 그냥 순순히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 성격이면 난장을 부리고도 남았을 텐데. 왜 아니겠어. 시엠이 무서운 법을 가르쳐주겠다니 어쩌니 난리를 부리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질질 끌려 나갔지 뭐.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하루 종일 내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계속하셨고. 아무리 우리 엄마지만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매번 상상 그 이상의 진상을 부리시지? 딸 자식이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위자료를 며느리한테 대신 내달라고 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냐고. 내 말이. 아무튼 이제 어쩌지? 이번 일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 아무래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우리 부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 엄마한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게 뭐냐면 말이지. 이튿날. 이게 무슨 서류 봉투니?
저희 부부의 협의 이혼 서류예요. 아범이랑 저랑 벌써 도장까지 찍었고요. 아이고야 세상에, 날벼락도 정도가 있지. 우리 잘난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랑 이혼을 해? 아범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머님이랑 신우한테 질려서 이혼하려는 것뿐이죠. 너 지금 그게 멀쩡한 시애미 앞에서 할 소리야? 그러는 엄마야말로 작작하세요. 아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발 작작 좀 하시라고요. 엄마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어서 먼저 이혼 얘기 꺼낸 거니까. 엄마는 이 사람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동생 이혼 위자료 좀 대신 내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못할 소리드냐? 당연히 못할 소리죠. 저요,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실직자 됐어요. 그런 저를 위로하고 혼자 생계를 짊어져준 고마운 사람이 바로 엄마 며느리라고요. 그니까 이 자리에서 선택하세요. 제 안사람한테 제대로 사과하든가 아니면 이대로 아들 자식까지 이혼남 만들든가. 정말 우리 아들이 실업자 됐니? 정말 나 때문에 너희가 이혼하려는 거고? 네, 아범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이혼 서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범의 모든 재산을 저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는 조건이에요. 단, 어머님께서 사과하고 개가천선하겠다고 약속도 하시면 저희의 이혼은 잠시 보류해두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대답하세요. 제 처한테 다시는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실지 아니면 이대로 아들 자식 이혼남 만드실지. 미안하구나 며느라. 이렇게 무릎 꿇고 지난 모든 잘못들을 사과할 테니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주렴.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을 테니 이 못난 시애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렴. 네,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단,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련 없이 이혼서류 접수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철없는 시누이 인성교육은 제가 담당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시누이 스스로 이혼 위자료 해결하게 만들 테니까 어머님은 저만 믿고 따라주세요.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무나. 우리 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너무 고맙고 나도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서 꼭 개가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마. 그날 시모는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거듭 약속했고 이후 시댁의 주도권은 완전히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시모는 며느리인 저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고생을 하는 중이고요. 철없는 시누이는 제가 시키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이혼 위자료를 착실히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